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돌봄센터,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데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업 중 학생이 옷을 던지고 소파 사이를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기 때문이었는데요. 교사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학생이 갑자기 가슴을 깨물고 손과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이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는 팔 곳곳에 긁힌 상처까지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교사가 센터에서 해직 통보를 받은 건데요. 대체 이 교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교권 침해 사건 저희가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방과 후에 이 학생들을 맡기는 돌봄센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경기도에 있는 한 돌봄센터인데요. 여기서 근무하던 40대 체육교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수업 중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 한 남학생이 옷을 던지고 또 소파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사가 제지를 했는데도 이런 행동이 5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결국 담당 체육교사는요, 이 학생을 데리고 복도로 나갑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교사는 아이가 계속 웃고 떠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훈육을 하러 나갔던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요즘 또 그래요. 만약에 아이들 있는 데서 혼내면 또 아이 또 모욕 줬다고 또 그렇죠. 하니까 정말 무슨 좀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면 따로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아마 저 체육 선생님도 복도로 이렇게 따로 데려가서 저랬던 모양이에요. 자, 그렇지만 아이가 순순히 말을 좀 듣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갑자기 교사의 가슴을 깨물고 또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학생을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손과 발로 때리면서 교사의 그 복부, 아이고야. 양심하고 다리를 걷어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하면서 침도 뱉었다고 하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 피나도 좋으니까, 다쳐도 좋으니까 흥분만 좀 가라앉혀 달라라고 예. 얘기하니까 학생은 계속 팔을 깨물었고 저 모습입니다. 손톱으로 긁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 다 보셨다시피, 자, 그런데 이걸 그 꼬마한테 저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나마 이제 때리는 걸 막으려고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달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아마 제풀에 지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넘어졌답니다. 아이가 넘어졌고 그거를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앞에서 난동 부리는 거 막으려고 뒤에서 끌어안았대요. 작은 아이니까. 근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부모가 교사가 애 목을 졸라서 넘어뜨렸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 그러면 돌봄센터 측에서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선생님 말 맞다나 아이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졌고 더 이상 이렇게 난동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몸을 끄라는 거에 맞는지, 아니면 부모 말 맞다나 목 졸라서 넘어뜨렸는지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면서 해직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이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이 부모는 우리 애를 갖다가 힘으로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센터는 선생님이 아닌 저 아이와 학부모의 편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일단 해직 통보.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네. 억울하시겠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자, 선생님 결국 아동학대 신고가 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학대가 아니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수업 방해에 대한 훈육이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2달 정도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경찰은 교사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혐의 결론이 떨어졌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네. 무혐의 결론이 떨어져서 센터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약직이고 그 자리에 다른 교사가 채용이 된 겁니다. 또 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그램에 계속 있는데 선생님 없는 상태에서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교사를 채용했다라고 또 얘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게 그러면은, 야, 참. 자, 신고한 학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상 아무 잘못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난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일단 시간을 두고 좀 어떻게 하든가. 그냥 일단 이거부터 해놓고 나서 나몰라란 그 센터는 뭡니까? 그게 이제 이 센터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냥 문제가 바깥으로 불거져 나와서
회자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뭔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뭔가 해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생님이 일자리를 갖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뭐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복직시키겠다. 아, 진짜요? 그럼 복직을 시키려고 그러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지금은 나 복직 안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 자존심 다 구겨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교사가 하는 얘기가 나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갖다 돌봤는데 이번 일로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니까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그 어떻게 관리하는 측에서 상식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 이게 지난해 여름에 그 난리를 쳤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 뭐 이거 있잖아요. 자,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이런 내용의 문서를 보내서 논란이 됐던 그 교육부 사무관 사건. 자, 그 해당 사무관의 근황이 전해지면서 이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악어의 눈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들어보시죠. 분명히 그 작년에 자필로 자기가 써서 사과의 글을 올린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소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썼던 것은 악어의 눈물이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중징계로 뭐 의결하겠다, 중징계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소나기만 피하자. 소나기가 피하고 나서는 잠잠해지면 이 중징계 요구나 이런 것도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요. 자, 이게 아직까지도 징계가 안 내려졌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일단 이 해당 교육부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재작년에 자녀의 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그 이후에 이어서 온 후임 담임교사에게는 왕의 DNA 뭐 이런 표현이 적힌 어떤 문서를 보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무관은 여기에 대해서 갑질 논란 아니다. 이게 일종의 뭐 아동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고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의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서 압박한 사실은 없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교육부는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니까 사무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진행하면서 중징계까지 의결을 했는데 이 사무관에 대한 징계 여부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이 당시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모였는데요. 이틀 만에 교사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년 가까이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난해 8월이에요. 이게 불거진 게. 자, 반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다. 물론 누구 한 사람을 징계하는 과정에서는 뭐 사실 확인도 해야 되고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죠.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린다? 자, 당장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연 징계 의지가 있는 것인가? 교육부는 그게 아니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신고를 접수받은 게 지난해 8월이었다. 그런데 조사 과정을 거쳐서 12월에야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절차에 착수한 지 한 달 정도니까 좀 기다려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빨리 오히려 하느냐라는 얘기인 거고요. 사실 이제 이 피해를 입은 교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서면으로 사과했던 거, 그 사과문 외에는 일제 개인적으로 직접 받은 사과도 없다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이 피해 교사가 직접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어서 뭐 형사처벌 여부를 아마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라는 게 교육부에서 입장이긴 합니다. 자, 얼마 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갑질 의혹을 받았던 학부모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고 그 이후에 교사, 누리꾼들 무더기로 그냥 다 고소를 했죠. 물론 뭐 억울하면 고소하실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약간 분위기 좀 근절되는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게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혐의를 받았으니까 그동안에 자기의 어떤 억울했던 그런 것들을 그 교사라든가 누리꾼들을 무더기 고소를 해서
그쪽도 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사건과 제일 먼저 나왔던 교사를 갖다가 물고 뜯고 침을 뱉은 뭐 그 사건 같은 걸 우리가 본다면 그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1차 책임은 부모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저런 행동을 하면 부모가 선생님한테 와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왕의 DNA니 뭐니 하면서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갖다 저런 식으로 키우게 된다면 저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뒤에 이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기여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갖다 일으킬까요?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뭐가 고소 고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이 아이들이 과연 다음에 뭘 따라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